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TV 예능을 보던 평온한 저녁. 거실 창문을 두드리던 겨울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가운데 욕실에서는 샤워기 물줄기가 규칙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준호와 함께한 지 2년. 지겹지 않은 일상, 무난한 다정함. 그런 안정감 속에서 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상상을 아직도 종종 했다. 그러다 그 한순간이 찾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준호의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그러나 미리 보기 한 줄이 내 시야에 정확히 걸렸다. 자기야, 어제 너무 좋았어. 귤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렸다. 귤 조각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지며 작게 튀었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러다 곧이어 너무 크게 박동하기 시작했다. 귀 옆이 뜨겁게 울렸다. 어제? 너무 좋았어? 자기야? 머릿속에 문장이 몇 번이고 반복됐다. 눈을 깜빡여도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화면이 꺼지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화면의 이름을 보았다. 서연. 그 이름까지 확실히 새겨졌다. 그때 욕실 문이 찰칵 열렸다. 준호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다. 귤 냄새 좋다. 나도 하나만 줘.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귤 껍질을 손바닥에 쥔 채 작게 웃었다. 응, 여기. 그 순간 이미 내 일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나는 진동 소리 하나만으로도 심장이 움찔했다. 평소에 준호는 휴대폰을 아무데나 툭 던져두는 사람이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잠들 때도. 그런데 그날 이후 준호의 습관이 달라졌다.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져 있었다. 심지어 샤워할 때조차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날이 늘었다. 물론 안에서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왜 굳이 들고 들어가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질문하고 싶었지만 내 입은 의도치 않게 굳어 있었다. 말하는 순간 혹시 정말 무언가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밤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농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서연이라는 이름은 흔한데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지막 생각은 스스로도 믿기 힘들었다. 어제 너무 좋았어. 라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낼 리가 없다. 이상한 떨림은 점점 더 커졌고 마음속 균열은 더 깊어졌다. 며칠 뒤. 준호가 늦은 퇴근을 하고 깊이 잠든 밤이었다. 휴대폰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은은한 조명이 비쳤다. 나는 잠든 준호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떴다. 그리고 띠링. 또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짧은 미리 보기를 보았다. 서연, 지금 뭐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지금 뭐해라는 말조차 친밀해 보였다. 이 시간이라면 더더욱.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서울 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절친 민지를 불러냈다. 우리 둘은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내 표정만 보고도 민지는 말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반쯤 죽었어. 나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모든 걸 털어놨다. 미리 보기에 뜬 문장, 이름 이후의 진동들. 민지는 말문을 잃었다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다. 야, 그건 진짜 심각한 거다. 나도 알아. 내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그냥 솔직히 말해. 불륜 냄새나.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누군가 그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민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혼자 판단하지 말고. 증거 확실히 잡아. 그리고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천천히.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 준호의 행동은 너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샤워할 때도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고,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으며, 저녁 늦게까지 카톡을 하는 날이 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바로 화면을 꺼버린다. 그중 가장 이상한 건 휴대폰의 알림 소리가 바뀌었다는 것. 기존 메시지 알림은 띠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특정 대화방만 짧은 진동으로 바뀌었다. 그 진동만 울리면 준호의 표정이 이상하게 미묘해졌다. 낯선 불안이 쓱 그의 눈동자를 스치는 느낌. 나는 알았다. 그 진동은 서연이었다. 일요일 저녁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다. 준호가 화장실을 간 사이 휴대폰이 소리 없이 진동했다. 내 시선은 뜻하지 않게 그 화면에 꽂혔다.
오늘 못 보는 거 아쉽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두 번째였다. 이젠 오해할 여지가 없는 문장.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가 힘없이 풀렸다. 화장실 문이 열리기 직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티슈를 꺼내 콧잔등을 문질렀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와서 다시 영화를 재생했다. 내 세계는 이미 뒤틀리고 있는데 정작 범인은 너무 평온해 보였다. 며칠 뒤 준호가 말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 있어. 늦을 거야. 그 말은 묘하게 걸렸다. 준호 회사는 회식을 거의 하지 않았고 특히 금요일 회식은 더더욱 없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응. 조심히 들어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의심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금요일 따라간다. 민지에게 바로 연락했다. 나 금요일에 준호 따라가 보려고. 그래. 그래야 해. 혼자 가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민지는 나보다 더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흔들릴까봐 혹은 감정 폭발할까봐 차분한 계획을 세워줬다. 준호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위치를 공유하고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르면서 녹음 사진 영상 확보 가능하면 확보해놓고 절대 갑자기 들이닥치지 말고 감정이 아닌 확신으로 움직이기로. 나는 그 계획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금요일 저녁. 준호는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정장을 입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인 모습. 오늘 중요한 자리인가 보네? 내가 말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팀장님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신경 좀 썼지. 그 말은 너무 연기 같았다. 나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며 말없이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그리고 그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코트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민지가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나갔어? 응. 빨리 가자. 차 안에서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회사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회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다. 거기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코트에 긴 생머리 은은한 미소. 그녀가 먼저 다가가 준호의 팔을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왔어? 준호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오래 기다렸지? 나는 멀리 자동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본 순간 심장 전체가 쪼그라들듯 고통스러웠다. 민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 여자가 서연이겠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현실이었다. 민지의 차는 카페에서 약간 떨어진 골목에 조용히 멈춰 있었다. 우리는 창밖으로 준호와 여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민지가 물었다. 응, 근데 들키지 않게. 우리는 조심히 차에서 내려 카페 통창 옆 벽면에 붙었다.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이 먼저 말했다. 오늘 회식 있다고 해서 걱정했어. 혹시 못 오면 어쩌나 하고. 준호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회식? 그걸 믿었어? 그건 그냥 핑계였지. 내 숨이 턱 막혔다. 회식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지연이 준호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다. 그렇게까지 해서 나보러 오고 싶었어? 당연하지. 너 아니면 요즘 버티지도 못해.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 섰다. 민지가 날 붙잡았다. 야, 진짜 너무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물었다. 지연이 말했다. 그 여자친구한테 아직 말 안 했지? 그 질문에 준호는 눈을 피하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아직. 타이밍이 좀 그래. 언제까지 숨길 건데? 지연의 목소리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인지 불안함인지. 준호는 짧게 한숨을 쉬었다. 나도 미안해. 근데 지금 바로 얘기하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나를 한 번 더 찔렀다.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건가? 지연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뭐야? 준호는 지연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너랑 있는 게 너무 편해. 그래서 놓기 싫어.
그 대답은 아무리 멀리 서 있어도 또렷하게 들렸다. 민지가 조용히 욕을 내뱉었다. 와, 진짜 인간 아니다. 나는 울음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귀는 두 사람의 대화를 절대 놓지 않았다. 지연이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여자랑 같이 살고 있잖아. 민지와 나는 동시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같이 산다고? 나는 민지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우리 동거 얘기한 적 없잖아. 근데 저 사람은 알고 있어. 지연이 계속 말했다. 같이 사는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면 나도 불안해. 준호는 지연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곧 정리할게. 이 집도 나가려고 알아보고 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나와 상의도 없이? 헤어짐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서 집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야? 심장이 거의 부서지는 듯 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씻고 나와 평소처럼 옆에 앉아 TV를 켰지만 나는 화면이 아니라 준호의 옆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 아까부터 좀 조용한데? 그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였다. 준호가 샤워하러 들어가자마자 나는 그대로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숨죽여 울어야 했기 때문에 울음이 목구멍에서 비틀려 올라왔고 그 고통은 가슴까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지는 출근 시간 전에 나를 집 앞 카페로 불렀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많이 울었구나.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녹음도 했고 사진도 찍었고. 근데 너 이대로 별말 없이 몇 날 며칠 더 버티면 내 마음만 부서져. 나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선택해야 해. 바로 들이받고 끝내버릴지. 확실한 날 잡아서 차분하게 대면할지. 아무 말 없이 증거 들고 먼저 떠날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지는 내 손을 잡았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꼴 당할 필요 없어. 절대 너 잘못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다. 며칠 뒤 준호는 퇴근하고 들어오며 말했다. 나 다음 주에 회사 워크숍 갔다 와야 해. 1박 2일. 그 말에 나는 머릿속에서 싸늘한 예감이 번졌다. 회사 워크숍? 최근 업무 분위기로 보면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가 잠든 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가방에 흘러나온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워크숍 준비물, 체육복, 수건, 옷 2벌. 준호는 이런 워크숍에 필요한 리스트를 적어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종이에 한 귀퉁이에 작게 써 있었다. 서현 비상약 챙기기. 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열이 머리까지 치밀었다. 같이 가는구나.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준호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열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실 열어볼 필요도 없었다. 그의 머뭇거림, 거짓말, 카페에서의 대화, 그리고 종이 쪽지. 이제 나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긴 순간 놀랍게도 마음 한켠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사실을 마주하는 게 상처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괴로웠던 건 그동안의 모른 척이었다. 나는 다시 민지를 만났다. 나 정했어. 민지는 숨을 멈춘 듯 나를 바라봤다. 뭘? 워크숍 전에 준호랑 지연을 둘 다 마주 볼 거야. 민지의 눈이 크게 떴다. 둘 다? 한 번에? 응. 도망 못 치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낼 거야.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자리 만들고 상황 정리하고. 넌 감정 터지지 않도록 내가 옆에서 잡아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나 진짜 너 없으면 못 버텼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나는 그 질문에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모르고 묻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걸까? 응,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 그 말에 준호는 나를 은근히 바라봤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생각 너무 하지 마. 나 있잖아. 그 말은
지금까지 들은 어떤 거짓말보다 잔인했다. 마침내 금요일.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하루 종일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회사에서도 손이 떨려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민지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8시 카페 루온에서. 둘 다 오게 만들 방법 준비됐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답장했다. 응. 오늘 끝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다. 오늘 이 관계는 끝난다. 카페 루온은 은은하게 조명을 낮춘 조용한 곳이었다. 민지는 미리 구석자리 하나를 확보해 두었고 나는 테이블 앞에서 손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8시가 되기 직전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당황한 듯 동공이 흔들렸다. 누구세요? 나는 미소도 짓지 않았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곧 한 명 더 올 거예요. 지연이 무언가 직감한 듯 굳어 있을 때 카페 문이 한 번 더 열렸다. 준호였다. 그는 나와 지연이 함께 있는 걸 보자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다. 뭐야 이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 오늘은 도망 못 가니까.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무슨 오해야? 오해라고. 지연은 준호에게 따졌다. 오해라니? 나한테는 여자친구랑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 준호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해서. 나는 그 말을 끊었다. 복잡한 건 너의 거짓말이지. 둘 다 모르게 양쪽에 다른 말 해놓고.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가운데에 두었다. 카페에서 녹음한 파일 지연과 준호의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준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가 이걸?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진짜 다 거짓말이었어? 준호는 지연에게 손을 뻗었다. 아니야, 너한테는 진심이었어. 잠깐 흔들린 거라고. 나는 웃음이 났다. 잠깐 흔들린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여자랑 집 나갈 계획을 세워? 그 순간 지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같이 산다고? 그건 진짜 몰랐어. 지연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맺혔다. 준호는 급히 말했다. 아니 그건 다 오해야. 그냥 같이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나는 단호히 쏘아붙였다. 정 들었으면 나한테 충성했어야지. 근데 넌 정은 나한테 감정은 지연한테 줬지. 준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치듯 손을 올렸다. 그래. 그래서 복잡했다고. 둘 다 잃고 싶지 않았다고. 지연이 비웃었다. 그래서 둘 다 속였다는 게 변명이 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지연을 바라봤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나에게는 직접 상처 준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둘 다 이 사람한테서 벗어납시다.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도 끝낼래. 준호는 다급해졌다. 지연아 너까지 이러면. 지연은 단호했다. 날 이용한 거야. 그 순간 끝이었어. 두 여자가 동시에 등을 돌리는 순간 준호는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다. 잠깐만. 나 진짜 너희 둘 다 좋아했어. 누구도 놓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준호는 주저앉았다. 그러면 나 어떡하라고. 민지가 나 대신 대답했다. 내가 만든 일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나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봤다. 너한테 마지막 말 남길게. 절대 나 같은 사람 다시 만나지 마. 다시는 너에게 진심 바칠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는 거짓말하지 마.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이별을 선언했다. 우리 끝이야.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폐 끝까지 파고들었다. 지연이 조심스레 내게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곧 정리할 거라고 해서 저도 속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 탓 아니에요. 지연은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그대로 멀어져 갔다. 민지는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끝났어. 너 이제 진짜 자유야.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며칠 동안 나는 무기력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상처는 크지만 그 자리는 비워짐이 아니라 다시 채울 공간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매일 나를 챙기며 말했다. 이제 새로운 너를 살아봐. 다음 사람은 널 아끼고 지켜줄 사람일 거야.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맞아. 그러면 됐어. 한 달 후, 나는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공간에서 첫 아침을 맞았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빛 속 바람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에는 아무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행복하길 바래. 준호.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 삭제했다. 이제 과거는 과거다. 내 미래에는 더 이상 그가 없었다. 나는 두 팔을 쭉 펴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웃었다. 오랜 시간 떨리기만 했던 내 손이 처음으로 단단하게 다시 힘을 잡았다.